네, 와치용 영화 살롱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개봉 영화 살롱 해서 지난주 목요일에 개봉했던 블랙팬더 보고 왔습니다. 지난주 봤어야 되는데 블랙팬서 블랙팬서 보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목요일날 봤어야 되는데 수요일날 봤어야 되는데 수요일에 흥부받고 재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블랙팬서를 보고 왔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막 보고 왔기 때문에 사실 영화에 대한 정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히 각자 느낀 느낌을 편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혹시 들으시는 분들이 내용과 많이 다르다 이런 거에 너무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각자 느낀 처음 보는 사람이 느낀 감정 이런 것들을 나누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작하기 전에 국장님이 우리 1분 스토리를 전하고 지난주에는 스토리 10분의 1도 못 끝냈거든요. 오늘 한번 시작하도록 하죠. 도전. 도전. 예. 시작하면 시작하세요. 그래도 10분 했어요? 네. 원래 1분 아니면 1분 2분으로 늘려준다 그랬는데 늘려야 되는데 짧게 했다고? 아니요. 아니요. 지난주 1분 해보니까 응. 너무 빨리 끝나더라고요. 아, 그래도 1분 안에. 그래서 음. 2분 해준다 그랬는데 오늘 준비가 안 됐대요. 1분 하래요 또. 네, 그럼 그래서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방송에서는 소리 괜찮아요? 저 방송 안 듣고 있는데요. 거의 아니 이게 되게 다- 2초 느려서 아니 그 소리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보면 돼요. 소리가 잠깐 튀어볼게요. 그래서 2분 해준다 그랬는데 깔끔하게 들어가네요. 잠깐.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비. 준비. 타이머 돌아옵니다. 시작. 예, 마블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여러 영화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뭐 그 어벤져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마블 코믹스에서 만든 만화로 이제 하는 영화들이 있었어요. 근데 특별하게 이번에는 흑인이 중심으로 하는 정말 백인이 마치 이렇게 뒤에서 배경으로 나오는 이런 영화는 정말 처음인 듯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아프리카의 되게 신비한 나라, 그러니까 아무도 알려지지 않은 세상에 그 예전에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초능력을 가진 힘 있는 부족의 어떤 한 사람이 그 왕으로 선출 5개의 부족 중에 끝났습니다. 아니 우리 30초 그거 우리- 얘기해주지. 우리 영화 살롱 수준이 이렇습니다. 아니 저거를 하면은 저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저거? 어떤 거요? 저 60초를 넘어가면 문제가 아니요. 그래서 정한 거예요. 그냥 말을 오래 하니까 아, 오래 하지 말라고. 아, 야. 역시 근데 60초는 너무 짧은 것 같아. 다음부터 진짜 짧다. 2분으로. 짧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큰 것만 하면 되죠. 막 왜 해석을 해? 해석을 너무 많이 했어. 그러니까 그러면 아주 짧게 끝났어요. 와칸다 왕국의 여러분 내용은 네이버를 참조하시고요. 어, 그냥 우리는 본 걸 전제로 내용을 다 얘기하니까 보시지 않은 분들은 제 방송을 듣지 않으시면 좋을 것 진짜 너무 같습니다. 심했다. 스포일러가 다 완전히 포함되어 있는 방송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블랙팬서 보고 왔는데 각자 보고 온 느낌을 그냥 간단하게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고 사실 제가 마블을 좋아하니까 어떻게 만들까 또 매 영화마다 좋진 않았거든요. 헐크 같은 건 되게 별로였어요. 근데 또 아이언맨이 워낙 성공을 해갖고 모든 영화가 좀 아이언맨 중심으로 간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보고 놀란 게 기존의 마블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마블과 전혀 관계없는 이 아프리카 영웅을 히어로로 만든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블의 영향을 안 받은 그런 면에서 되게 신선했고 좋았다.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저는 뭐 마블 영화를 뭐 좋아하거나 즐겨보는 편은 아니라 이제 그 와치형 모임 하면서 제가 이제 몇 번 보게 됐는데 이제 제가 그 히어로 무비에서 대부분 출연하는 배우들이 백인 위주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그 히어로 무비에는 흑인을 주인공으로 해서 만든 최초의 맞아요. 마블 맞아요. 최초의 마블 영화 같아요. 그래서 보는 내내 되게 흑인의 냄새, 흑인의 문화와 흑인의 그 사상과
흑인의 인권에 대한 그런 색깔이 좀 영화 전반에 이렇게 녹아있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 영화 감독을 조회를 해보니까 영화 감독이 흑인이더라고요. 그 라이언 쿠글로라고 해서 이분이 만든 영화들을 보니까는 대부분 흑인의 인권이나 흑인의 그 사회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뭐 고발 같은 영화 이런 내용의 영화들을 많이 만드시는 분이라 이것도 그런 취지에서 흑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 그 흑인의 그 인권에 대해서 그 마블에 녹여서 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왜 자꾸 웃으세요? 없어. 저는 이제 흑인 주인공이 된 영화 되게 많아요. 많은데 이번 영화 되게 특이했던 점은 어쨌든 이렇게 서양의 어떤 백인들이 주로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에서 흑인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거랑 흑인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 흑인들만의 그런 영화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는 되게 처음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흑인 영화들이 있지만 이거는 이제 영웅물이고 마블에서 제작한 거고 어쨌든 그런 어벤져스 같은 그런 이게 뭐라 그래야 돼? 판타지 액션 그런 물에서 이렇게 이런 종류의 영화에서 이런 흑인이 정말 중심이 되는 영화는 정말 처음이었고 그래서 되게 좀 새롭게 봤어요. 왜냐면은 영화 자체 내에서 흑인 중심의 문화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잘 믹스하고 조화롭게 현대사회랑 과학이 어떻게 그 안에 스며드는지 그런 것도 막 볼 수 있어서 되게 다이나믹하고 재밌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기존의 히어로물이나 이제 블록버스터 보면은 이렇게 보통 영화를 이렇게 보러 갈 때 그냥 킬링타임용으로 그냥 즐기러 가는 영화 대부분이고 마블 시리즈도 대부분 그런 위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번 영화는 좀 현대사회 문제를 갖다가 좀 주제로 좀 삼은 것 같아요. 그 이제 그냥 마블 시리즈 같지 않은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연스럽게 서로 보면서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그런 것들 중심으로 각자 자연스럽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영화 보면서 제가 들었던 의문은 우선 전 되게 좋았던 게 이게 지금까지는 서구인이 바라보는 뭐 아프리카, 서구인이 바라보는 아시아를 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면은 이게 서구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동양이란 말이에요. 뭐 중동 쪽 그쪽이지만 근데 이게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되게 부정적인 의미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오리엔탈리즘이라고 썼거든요. 누구죠? 에드워드 사이드인가? 에드워드 사이드? 하여간 그랬는데 이 영화는 그런 느낌은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문화 그리고 아프리카의 문화, 뭐 아프리카의 그런 우리가 아프리카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주술적인 요소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부정적으로 그린 게 아니고 그거를 잘 접목해가지고 만든 히어로물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제가 하나 드는 의문은 이것도 과연 맞는 걸까? 아프리카 사람이 봤을 때 저거 진짜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의 이런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정신을 잘 녹여갖고 만든 히어로물이다. 기존의 아이언맨이라든가 뭐 헐크라든가 캡틴 아메리카하고 다르다. 그렇게 봤을지 모르겠는데 저런 그냥 외부자의 입장에서 되게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확실히 캡틴 아메리카나 아이언맨하고는 완전히 다른 아프리카만의 독특함이 있다고 느껴졌는데 진짜로 아프리카 사람은 어떻게 느꼈는지 이 영화에 나오는 케냐 사람이라든가 그 여친이 케냐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티찰라를 소개할 때 나이지리아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무슨 안 들리죠? 그래서 저는 이 아프리카 사람은 어땠는지 그게 궁금해요. 말씀하고 계시면 제가 목소리가 안 들려요? 내 거만 그러니까, 얘기해보세요. 제가 느끼기에 이 영화의 좀 인상적인 장면은 보통 보면 이 과학의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는 문명 수준이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정치 제도나 사회 문화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우리 역사를 봤을 때. 근데 왕을 갖다가 정하는데 싸움을 갖다가 해가지고 정한다. 이건 좀 뭐 영화적 요소 때문에 그렇게 했는 걸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역사 발전 단계를 보면은 정치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게 됐을 때는 뭐 대표자를 선출할 간접 선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수준이 이제 과학 문명의 발전한 단계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너무 동떨어지는 것 같은 좀 우아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게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아, 좀 와칸다의 있어요. 엄청난 발전한 과학과 과학 문명에 아. 비해서 네. 정치 사회적으로 그 수준이 안 따라갔다는 것 자체가 모르겠어요. 그게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왕이라고 하는 절대 군주, 뭐 독재에 가까운 그런 신성이 되는 그런 권력이 있어야지만 그걸 갖다가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통해 가지고 이 사회를 갖다가 외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체제 유지를 위한 그런 어떤 방편이었을까? 같은 생각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유지를 한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이제 어쨌든 와칸다가 지금 현재에 있는 모든 문명, 그러니까 그 인류의 문명보다는 굉장히 발달된 외계인하고도 맞설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말 우주선까지 만들어내는 그리고 막 첨단으로 막 의료 기술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는 거잖아요. 그 과학이나 뭐 사회는 이만큼 발달을 하는데 전통이라는 거를 중요시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을 버리지 않고 그 자기네 과학 문명 안에 이렇게 녹여내면서 그런 처음에 가졌었던 왕을 뽑는 그런 어떤 전통을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그 전통을 바꾸지 않고 그냥 이어가는 어떤 그런 아프리카만의 독특한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계속 전통을 이어가려고 하고 그거를 계속 문화에 남겨놓고 있잖아요. 아직도 사실은 그런 사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보니까 이게 보통 그 아프리카 하면 우리는 부정적으로 했을 때 되게 미개하고 주술적이고 미신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비튼 것 같아 이게 긍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티찰라가 왕이 계승식 할 때 사람들 갑자기 막 이렇게 물 앞에서 이 의식하다가 손을 싹 미니까 물이 갈라졌나요? 그러면서 딱 나오잖아. 되게 멋있게. 근데 나와 가지고는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하는데 이 환영하는 모습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막 춤추는 모습 있잖아요. 보면서 야 진짜 엄청난 기계 문명, 첨단 문명과 그리고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매우 토속적인 이런 춤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되게 토속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되게 특이했거든요, 그게. 근데 그게 저는 되게 오히려 나쁘게 보이는 것보다는 좀 괜찮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맞아요. 예. 전통을 살리려는 거를 그러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자기네 가지고 있는 전통을 과학 문명이 완전히 뒤집어 씌우지 않겠다. 거기에 이렇게 인류의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역사를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다양하게 보존돼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죽이지 않겠다. 이게 네. 아무리 뭐 서구적이고 비서구적이다 따지다 하더라도 마블 자체가 이미 미국 거니까. 그러니까 마블에서는 캡틴 아메리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캡틴 아메리카는 거의 뭐 도덕 교과서 같은 사람이에요. 되게 고지식하고. 근데 아이언맨은 고지식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둘이 갈등이 많은데 내가 지금 호크아이 만화책 보고 있는데 여기서 호크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캡틴 아메리카 옆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그런 사람이니까. 근데 이 티찰라 블랙팬서가 그런 캐릭터예요.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실제로 만화 봐도 되게 올바른 사람, 되게 바른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가 삼촌 죽인 거에 대해서 못 견뎌하잖아요. 그런 게 반영된 것 같아요. 전통을 중시하고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싫어할 수도 있는데 아프리카형 캡틴 아메리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캡틴 아메리카도 되게 전통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과거를. 근데 아이언맨은 미래를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 싸움, 과거와 미래의 싸움이라고 보통 보는데 이 티찰라도 사실은 과거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 근데 이 영화에서 마지막에 미래로 나가는 거지. 오히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설정이 하여튼 되게 좋았어요. 네.
근데 요 지금 이 마블 그 영화 중에 좀 특이한 점이 이 영화가 그 전에 나오는 그 히어로들은 그 존재 자체가 단독으로 히어로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계승. 와카탄에 어. 그 왕을 뽑는 게 음. 싸워서 이기던지 아, 이렇게 해서 왕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틀은 예를 들면 다른 거는 뭐 그 뭐죠, 배트맨, 슈퍼맨, 캡틴 아메리카 이거는 주인공하고 매칭이 돼 있는 건데 이거는 그 왕이라는 게 싸움을 통해서 이기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그 와카탄에서 그 히어로가 되는 거야. 힘을 또 그 허브를 먹고 나면 힘이 생기고 그 금속 외계에서 온 그 금속 그러네. 물질의 영향으로 내가 슈트를 입고 그 껍데기만 존재하는 거고 영웅에 그거를 계속 본체가 대체해 나갈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서 요건 좀 독특하더라고. 근데 되게 본체가 대체한다. 아, 되게 멈치가 됐어. 근데 처음에 내가 조금 약간 좀 애매했던 게 왕이 되는 과정이 다른 역대 히어로 무비 중에 개연성이나 이런 게 되게 약하게 그냥 싸워서 그냥 싸움도 아주 뭐 극적인 싸움이 아니라 그냥 동네 자치기 하는 싸움 같은. 뭔가 감독이 의미하는 게 다른 게 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 그래서 영화 중간에서도 계속 왕이 바뀌고 네. 맞아요. 언제든 쉽게 바뀔 수 있는 그 히어로 자체가 계속 영속하는 게 그 단독 1인칭이 아니라 다인칭 구조에서 계속 그냥 가면만 계속 바꿔 쓰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정치 제도를 갖다가 약간 지금 현재 정치 제도를 갖다가 약간 뭐 비꼬아서 이렇게 녹여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잖아요. 어떻게든 바뀌는데 지금도 보면 선거에 의해서 바뀌는 것 같다가 지금 이 영화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 비꼬아서 설명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인공이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으니까 그 시점 자체가 그 인물에 포커스가 안 되고 그 블랙팬서라는 그런 그 가면에 집중하게 되는 거야. 그 껍데기 계속 집중하게 되니까 그 애착은 안 생기는, 애착은 안 생기더라고. 주인공에 대한 애착이 안 생기고 보통은 그 배트맨 같은 경우는 시리즈물로 사람이 좀 바뀌었었죠. 배트맨 같은 경우도 주인공들이. 주인공은 바뀌어도 같은 다 브루스 웨인이죠. 그렇죠. 같은 인물인데 배역이 바뀐 바뀐 거지만. 그치. 그건 리부트 했으니까. 네, 근데 이거는 주인공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 역할이 바뀌는 게 아니라 주인공의 그 인물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근데 사실 마블 보면은 느낌이 좀 이 다르더라고. 블랙팬서도 내가 알기로는 1대 블랙팬서, 뭐 2대 블랙팬서 나오는 것처럼 근데 캡틴 아메리카도 많이 바뀌어요. 이 로저스가 아니고 오늘 쿠키 영상에 마지막에 나온 사람 있죠. 이 백이 윈터솔저. 윈터 솔저. 제가 캡틴 아메리카가 돼요. 아. 그리고 호크아이 1대 2대 그리고 배트맨도 나중에 그 아들이 배트맨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건 있긴 해요. 그래도 이건 독특하죠, 사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두 가지가 있어요. 되게 독특하고 좋으면서도 나쁘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연성이 너무 약하니까 이 영화에 이렇게 정말 첨단 기술의 대단한 나라가 아니 갑자기 정말 듣보잡아냐 모르는 애가 와갖고 싸움 잘하는 애가 나 왕족이다 한번 붙자 해서 이기니까 왕이 돼버렸어. 근데 그거를 왕실 모든 군대를 관장하는 장군부터 시작해서 다 인정을 해. 이게 말이 돼? 이러면 권력이 싸움 못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나라는 싸움을 잘하는 게 결국은 왕권을 질 수 있는, 그러니까 왕족이라는 혈통과 힘밖에 없는 거야,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제가 볼 때는 현재 네. 지금 보면은 어떤 나라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뭐죠? 탄핵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권력을 갖다가 이렇게 절대 권력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그거 갖다 약간 빗대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누구나 이 권력이 부패하거나 어떤 지금 아까 그 상황에서는 그게 아니었지만은 절대 권력은 없고 어쨌든 어떤 정해진 규칙이 가지고 권력은 바뀔 수 있다는 것 같다 이렇게 그냥 비틀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그렇게 해석이 되면 참 좋은 건데 권력은 바뀔 수 있다고 해석이 되면 좋은 건데 결과적으로는 힘이라는 그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세상을 여기 치지 마세요. 아, 소리 들어가요. 뭐 이게 그 연장선을 보면은 결국에는 그 인물이 블랙팬서가 되는 인물이 결국에는 힘을 통해서 그 자기가 어떤 히어로가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게 아프리카가 갖고 있는 그 비문명화된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미성숙한 그 뭐라고 하죠?
그 속되게 말하면 진짜 미개한, 하도 기침해 못 들었어요. 응, 저 신경 쓰느라고 네, 나가서 네. 미개한 네. 문명에서의 영웅의 탄생 자체가 되게 단순하다는 거지. 스토리가 없이 단지 싸움을 통해서 이긴 자가 왕이 된다. 그 사람이 그리고 히어로가 된다라는 것들은 이 블랙팬서 갖고 있는 그 주인공의 그 탄생에 좀 이렇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약하다. 그래서 블랙팬서가 갖고 있는 좀 상징성 그리고 그 주인공의 그 역할이나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품는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품는 그런 기대감이나 그런 게 좀 미약하게 만드는 그런 단점이 되는 부분이 되게 크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래서 나도 이게 음. 이 싸움하는 부분 봤을 땐 너무 미개하고 이상한데 싸움을 떠나서 그냥 보자면 굉장히 사실 공정한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렇게 나쁜 사람도 자 비열하게 사실 이긴 건 아니잖아요. 실력으로 이긴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그 어머니하고 딸이 다른 부족 찾아가갖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 티찰라가 싸움에서 죽었는데 뭐 반칙으로 죽었냐?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그러면 인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군대 장관도 되게 슬프긴 하지만 그 티찰라의 여친이 같이 도망가서 이 왕국을 다시 찾아고 하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러는 게 이 영화 자체가 또 이 블랙팬서가 싸우기 전에 약을 먹고 블랙팬서 능력을 다 없애버린 다음에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공정하게 이 영화에서는 되게 그냥 공정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이 표현되는 방식, 싸움에서 이기는 거를 하는 걸 보면은 너무 이상한데 그냥 그걸 좀 눈을 감고 그냥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름 뭐지? 이 나라 이름이? 와칸다. 와칸다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그냥 공정하고 정직함과 그걸 강조하는 나라인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이유가 그냥 거기로부터 함께 얽히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가둬놓고 자기들끼리 그냥 잘 구독적으로 완벽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보고 있는 건데 과연 그게 이제 뭐 되겠는가? 공정함을 진짜 드러내는 게 맞는 게 자기 왕이었던 사람이 이제 이렇게 보호하는 그 양쪽에 이렇게 병사들이 이렇게 에어싸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도 야비할 것 같으면은 그 위험에 처했으면은 자기 왕을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그 근위대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왕을 도와줄 것 같은데 서로 도와주지 않잖아 보면은 되게 공정하게. 근데 그건 보통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일기토라고 하잖아요. 왕끼리 전사끼리 싸울 때는 사실은 아무도 안 좋아해. 이 영화에서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영화에서 안 건드리잖아요. 거의. 안 건드- 장수끼리 싸움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그거 맞는 것 같아. 장수끼리 음. 싸움에서는 자존심도 있고. 그치. 왜냐면 사람들 그 예의지. 음. 어떻게 보면은. 그치. 네. 무사로서. 근데 나는 좀 영화 얘기하세요. 네, 영화에서는 그런 건데 실제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니 난 실제로도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는데. 신분이 어쨌든- 높을수록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싸움을 보여준 건 참 좋았는데 나는 왕이 어쨌든 왕권이 치지 말라니까. 왕권이 왕의 아들을 통해서 계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한테 이제 도전할 거냐 말 거냐를 이제 결정하는 거였잖아. 그럼 나는 부족이 5개였고 이렇게 산으로 도망간 한 부족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네 부족에서 다 한 명씩 내는 거지. 그래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 그 왕권이 꼭 그 부족의 그 왕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다 같이 난 안 내겠습니다. 나는 이번에 안 내겠습니다 할 때 나는 좀 되게 실망했어요. 왜냐면 그리고 마지막에 그 부족이 와서 내가 막 하겠다 이거 너무 극적이지도 않고 다 붙어가지고 얘가 다 이겼으면은 그럼 내가 인정하겠는데 애들이 다 안 나왔잖아. 그거 나 정말 싫었어요. 그게 앞에 보면 스토리상에서 처음 도입 부분에 그게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어떤 한 부족만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올라간 부족, 산으로 올라간 네. 부족. 네, 맞아요. 그러니까 걔가 마지막에 싸움에 그 부족. 네 맞아요. 근데 네. 산으로 올라간 부족이 아니라 그 같이 하기로 했던 부족들이 다 같이 하기로 했고 어쨌든 그 꽃을 먹으면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블랙팬서가 되는 거잖아. 허브. 그쵸. 그 허브만 먹으면은 그럼 누구든지 될 수 있다는 근데 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 나라의 왕의 체계는 맨 처음 영화 시작할 때 나오지만 왕이 등장해서 블랙팬서가 된 거 아니야.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끌어간 철저하게 제도적으로는 그냥 왕권 계승, 세습이에요, 세습. 나머지 부족한테 대신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것뿐인데 이게 사실은
동등한 조건은 아니지. 그러니까 그 왕이 괜찮은 왕이면 그냥 따르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공정함은 다 같이 붙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난 싸우기 싫어도 너 무조건 싸워. 왜 싸우기 싫어? 그렇게? 무조건 싸워? 아니 무조건 싸움 시켜? 무조건 걔네도 왕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부족들마다 자기네들이 가장 잘 싸우는 전사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그 영화에 보면은 전사들이 한 명씩 옆에 있었어요. 대표하는 전사들이. 그러니까 그 전사들이 당연히 포기한 거 아니야? 나와서 싸웠어야지. 맞죠. 그래서 아우, 쟁취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선거제도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보면. 그게 이제 제 생각은 걔들이 싸움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 걔가 내가 도전하겠다고 하는 게 그 영화적인 극적 흐름이 있는 거지. 극적인 다 싸웠으면은 흐름이었는데 결승전처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막 공정하다고 막 그랬잖아요. 난 하나도 아, 공정한 느낌보다 걔의 그 인물 대립을 부각시키기 위한 그치. 장치인 거지. 대립을 얘들이 안 싸웠어요.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는 나는 그 괜찮았지만 만약에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나와서 싸워줬어도 그것이 사실은 공정했다. 더 공정한 공정성으로 보면 그런데 공정성으로 보면 그 사람들도 다 하나씩 냈어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내부족은 산 밑에서 사실은 오랫동안 같이 지낸 거 아니에요. 100년 동안. 아까 왕이 100년 동안 오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100년 동안 같이 잘 지내면서 서로 익숙해진 거지. 그러면서 서로 익숙해지면서 너가 왕이고 우리는 신하인데 어느 정도 이게 서로 간에 그냥 암묵적으로 동의가 있었다면은 이 외부에 있던 사람들은 전혀 그거와 관계없이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저건 불공정하다 해서 내려와서 싸움을 건 거죠. 그러니까 뭔가로부터 이게 좀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은 더 그 조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이 눈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어떻게 공정이라는 보면 우리 보면 지금 선거제도 보면 그 단일화를 한 거잖아요 그냥. 단일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거 뭐가 다니라. 그러니까 4개 부족 네. 한 부족 빼고 한 부족 빼고는 그냥 단일화를 한 거야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그냥 이 세습되어 오는 이 부족에 그냥 단일화를 계속 시켜준 거야. 자유한국당이랑 나머지 당들 그냥 단일화 시켜준 후배 안 나겠다고 그냥 단일화 시켜준 만 거만 나오겠다 한 거랑 비슷한 거지.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는 기본적으로 왕에서 세습이라는 또 전통적인 게 또 있으니까 전통을 중요시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전통을 중요하는 와칸다의 모습과 그리고 또 나름대로 굉장히 민주적이고 공정한 와칸다의 모습 그리고 또 과학 문명 기술을 최고로 달아가는 또 합리적인 와칸다의 모습을 같이 완전한 걸 보여주고 하니까 사실 이게 모순되죠. 모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막 보여주려고 하니까 사실은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도 여러 가지 의문이라든가 질문이라든가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영화 자체에 감독이 이걸로 그렇게 만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네. 약간 상이하게 그림을 갖다 그린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하게 이게 수준이 동등하게 올라간 걸 표현했으면 이게 영화 흥미가 반감됐을 것 같아요. 하긴 뭐 와칸다 정치 제도가 사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맞아요. 근데 이 영화는 또 보면서 액션도 사실 되게 뛰어났던 것 같아요. 액션을 봤는데 맛이 진짜 미국 영화들이 어느 순간부터 되게 중국 영화 같은 과거 중국 영화 같은 무술 같은 거를 되게 조금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되게 좀 어색했거든요. 근데 요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진짜 되게 동양적인 아니면 이게 아프리카 독특한 무술인가? 하여간 기존에 봤던 좀 무술하고 좀 다른 되게 화려하고 옛날 중국 영화에서 봤던 그런 좀 화려한 모습들이 나한테 느껴지더라고요. 그다음에 무슨 액션이 되게 멋있었어요. 되게 세련되고 맨 처음에 뛰어내려가지고 이제 그 구린들하고 싸울 때도 되게 어두운 장면에서 딱 튀어나오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멋있고 되게 화려하고 특히 마블 영화들 보면 특징이 액션이 되게 좀 뭐라 해야 돼? 약간 좀 이쁘게 잘 그리잖아요. 그런데 난 이거는 그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투박하고 약간 투박한 느낌이 더 많았었거든요. 저는. 투박하고 진짜 싸우는 것 같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싸움 씬도 다 연습해서 하는 거라고 치면은 이거는 되게 뭐랄까 이렇게 잘 정돈돼가지고 싸워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는 모습 보여줬다고 치면은 오늘 와칸다라니 오늘 블랙팬서에서는 그런 게 아니 진짜 싸우는 것 같이 그냥 좀 그런 아프리카 사람들이 싸우는 그런 그냥 부족들이 그런 싸우는 그런 느낌. 아주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액션. 그럼 나한테 그게 더 정서적으로 좋았는지 난 되게 난 그래서 특히 부산에서 싸울 때 부산에서 그 여자 장군이 싸우는 씬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 카지노에서 예. 카지노에서 그러니까
여자들이 창술. 막 장군으로 나오고 최고의 전사라 그래서 그건 좀 마음에 들었는데 음, 왜 블랙팬서는 여자는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웃겨요. 사실은 우리가 DC는 안 봤지만 DC하고 비교하면은 진짜 너무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게 많은 것 같아. 이거는 딱 야, 아마존 해갖고 원더우먼이 아마존이거든요. 보통 아마존이라 불러요. 근데 그 아마존도 되게 숨겨져 있는 그거잖아요. 이 원더우먼이 살고 있는 거기도. 그래서 그 느낌이 되게 비슷해 그런 게. 그래서 저거 보면서는 야 요새 또 저렇게 여전사들이 또 같이 등장하는구나 이렇게 되게 좀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와칸다. 그 아마존이 그 여성 모계사의 맞아요. 네, 대표적인 아마존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크리스나에 실제 나왔던 예. 네. 이거고 근데 그게 원더우먼에서 채용을 한 거죠 그걸요. 그리고 이 영화 도입 부분에 그 처음에 농구 그 흑인 아이들이 농구하잖아요. 네. 근데 그 네모난 박스에다가 공을 넣는 장면을 첫 장면으로 넣었잖아요. 네. 그 마지막 장면은 박스가 갑자기 이제 새로? 된 요새 이제 새롭게 잘 만든 농구 골대로 이렇게 바뀌더라고. 그게 이제 처음에 저게 뭘 얘기하려고 하나 엔딩에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이거를 제가 아까도 말했죠. 인권 영화로 보니까 흑인이 세계적으로 이제 흑인 사회에서 흑인이 갖고 있는 그 정치의 영향력이나 사회 그 세계에서의 그 위치나 그런 무게감이나 이런 게 그만큼 열악했었는데 여기서 아칸다의 부족이 이제 히어로가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뭔가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거를 해보겠다라고 유엔 연설하는 게 마지막 장면 나오면서 그게 마지막 장면에 농구 골대가 바뀌는 거 보고서 아 저거를 감독이 저런 표현을 지금 나 후진국이지만 우리가 세계에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걸 농구 골대로 비유한 느낌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저걸 상징하려고 했었던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판에 농구 골대 보면서. 아, 그냥 제 생각에 좀 시대가 흘렀다는 걸 좀 보여주려고.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때도 시간이 옛날이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옛날이었죠. 1994년인가? 아, 90년대 네. 중반이었어요. 네. 그래? 처음에. 그러니까 애들이 바뀐 거 그냥 애들이 바뀌었죠. 나 네. 같은 애들인 줄 알았네. 네. 애들이 90년대 바뀌었죠. 중반. 그러니까 그때는 농구 골대가 이제 나무로 만든 농구 골대가 있던 시절이면 이 시절은 그냥 쇠로. 근데 그 엔딩에서도 처음에는 나무 박스인지 하여튼 그게 나왔다가 이렇게 패닝하면서 농구 골대로 바뀌어요. 그 두 개 다 보여줘 동시에. 근데 시대가 그게 바뀌었다고. 시대가 바뀐 걸 보여주는 음. 저는 그걸로. 그렇죠. 그렇게 봤어요. 네. 해석할 수도 있겠다. 예, 예. 지금 아프리카 후진국들이 이제 다시 세계 중심에 설 수 있게끔 이렇게 변화된다는 근데 것도 농구 골대로도 그거를 보셨네요. 아니 그게 되게 첫 인상적이었다. 도입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왜 그걸 했을까가 나한테 이상했거든. 뭘 의미하는지 근데 몰랐으니까. 시간의 변화를 보여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시간의 변화를 보여줘서 사실은 그 지역이 변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마지막에 가서 맞아요. 동생이랑 같이 예. 봤을 때 그렇지.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주변이. 그러니까 사실 달라진 게 거의 없는 거지. 근데 나는 사실 농구 골대가 어떤 모습인지 잘 기억이 안 나. 저희가 안 봐가지고 잘. 근데 이 얘기만 들으니까 아 지역적으로 중요한 건 아무것도 안 변하는데 이 골대만 만약에 변했다. 그럼 내 해석은 아 결국 이 안에서도 이게 나타나는 거지. 흑인 마치 옛날 우리 50화국 때 우리 사람들한테 S3S인가 해갖고 뭐 스포츠 뭐 하고 그런 것들 주입해서 정치 관련 못한 것처럼 흑인들의 그것도 그런 게 있잖아요. 너희들은 그냥 농구나 해. 그러니까 제일 먼저 고쳐주는 게 농구 골대. 좋아하니까 그거 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인 것들, 구조적인 것들 이런 것들 바뀌는 건 아니고. 근데 그런 건 아닐 거고요. 그런 건 아닐 건데 갑자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닐 네. 것 같고 어쨌든 그러니까 그 아이가 10대 만약에 이제 아빠가 10대에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 돌아갔다고 치면은 그 이후에 얘가 성장하고 이제 뭐 그 세월이 한 15년, 20년 밖에 안 지난 거잖아요. 사실 딱 그 시점이. 근데 제가 우리 동네 예전에 살던 우리 동네 가면은 10년, 20년 사이에는 이렇게 막 뭐가 되게 좋아지고 변하지 않았고 완전히 뭐 아파트가 그러니까 다 부숴버리고 아파트로 짓지 않는 이상은 거긴 항상 똑같고 변할 수 있는 거는 농구 골대 아니면 이렇게 벤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좀 그런 게 변하지 않나 싶은데 완전히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근데 거기는 건 완전 도시잖아. 음. 대도시. 대도시 그쵸 대도시 시골도 아니고. 네. 우리 동네만 들어도 사실 10년이면 10년 전하고 지금 완전 다른데? 많이. 어디요? 물론 상도동? 그럼요.
그러니까 건물 자체는 막 부실 수가 있어도 길이라든가 아니면 공원 같은 것도 생기고 막 그렇게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있는 거죠. 아주 지엽적으로만 보여줘가지고 얼마큼 변화인지는 그건 잘 볼 수는 모르겠어. 없습니다. 할렘가 스타일이던데. 맞아요. 어쨌든 음. 다른 장면으로 그리고 이 영화는 진짜 중요한 게 네. 지금 계속 그 흑인 인권 말씀하셔갖고 나도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이건 진짜 감독이 흑인 인권을 겨냥해서 만든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영화에서 나오는 나쁜 주인공 이 사람도 하는 말 들어보면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뭘 무기를 강탈해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무슨 빼앗거나 그게 아니고 억압받는 자기의 형제들을 해방시키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희들은 힘이 충분히 있는데 왜 그거 안 하고 있냐? 그러니까 해방하라. 옛날에 60년대 흑인 인권 운동 있을 때 그 생각했어요. 마틴 루터 킹하고 말콤 엑스하고 왜 이런 비교 같은 거지. 비폭력 무저항이냐 아니면 진짜로 그냥 이 힘으로 인한 투쟁으로 내가 싸워서 얻을 거냐 이 싸움이 그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이건 나중에 엑스맨 가서 똑같이 나오잖아요. 엑스맨에서도 돌연변이들의 인권을 이 뭐죠? 엑스맨권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자비에르하고 누구죠? 한 사람? 프로페서하고 갈등하는 거. 이 구조가 여기서 똑같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자비라고 프로페서 X X. 대머리 네. 저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엑스맨. 엑스맨. 그러니까 감독이 분명히 그거는 의도하고 네. 만든 것 같아요. 말콤 X하고 그 마틴 루터 킹. 마틴 루터 마틴 킹 루터 킹. 대비해가지고 이거 구도를 해놓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있는 거 같네요. 둘이 선거하게 대결은 아닌 거잖아요. 그치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근데 근데 생각의 차이를 그 노선의 차이를 갖다가 그쵸. 이제 보여준 거죠. 굉장히 과격한 노선과 온건파와 근데- 가격파. 근데 사실 쟤는 온건파도 아니지 뭐. 왜냐면은 그 사람을 말콤 엑스하고 비교하는 거는 그냥 어느 정도 그럴 수 있겠다는데 이 주인공 이 블랙팬서 투찰라. 티찰라? 티찰라. 티찰라를 마틴 루터 킹하고 비교하기 힘든 거는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잖아 사실은. 다른 흑인들한테는 자기 나라한테만 관심이 있는 거고 자기 나라 백성들은 사실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또 사실 그렇게 또 하기도 힘든 면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워낙 잘 사는 나라니까. 근데 오히려 난 그것도 있지만 아프리카라는 나라가 우리는 다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라고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형상화한 게 와칸다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힘만 세거나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흑인들 같은 경우에는 힘도 셀 것 같고 이렇게 보통 막 피부도 더 막 우리보다 단단할 것 같고 이렇게 뭐 단단해요. 그치 이렇게 단단하고 되게 힘도 좋을 것 같고 좋아요. 힘센 사람이 좀 할 것 같은데 사실은 무기가 거기 이거 좀 안 치면 안 돼요? 거기 보면은 비브라늄 맞죠? 음. 비브라늄이라는 그 뭐랄까 외계에서 온 그거예요. 그게 광석. 광석? 하여튼 그 광석이 물질로서 뭔가 이렇게 무기를 만들어내고 생산해내는 게 그거 자체가 힘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만 센 게 아니라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그리고 무기를 생산할 수 있어야 그게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힘의 중심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그거를 좀 보여준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힘만 센 걸로 보면은 흑인이나 누구나 힘센 사람이 뭔가 할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사회가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이제 무기나 그런 어떤 과학적 지식이나 이런 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라 그러지 세계의 중심이 된다 그래야 되나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나라들이 된 것 같아서 그 중심에 아프리카가 지금까지는 항상 낮고 힘은 이렇게 사람들이 힘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무기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게 없었다고 했는데 그 비브라늄이라는 어떤 새로운 광석을 통해서 그 부족이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다 가지고 있고 과학적으로 엄청나게 발달돼 있고 이런 세계를 보여준 거는 참 특이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시사하는 점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프리카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흑인들한테
그 종족에 대한 우월성을 뭐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 소재가 빈약해서 반대로 흑인들이 봤을 때는 이걸 가지고 이건 우리를 위한 영화다라고 느끼지 못할 영화 같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드는 게 아까 그게 그런 없지. 자원 자체도 결국은 그 민족이 갖고 있는 그 인종이 갖고 있는 그런 탁월한 그들만의 그런 경쟁력은 아니거든요. 자생력적 경쟁력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주어진 수혜를 그러니까. 통해서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 거고 힘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하는데 원천의 그 원천 소스는 아니거든 지금은. 그러니까 그들이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태생적인 경쟁력이라면 힘과 일단 자원이잖아요. 보통 그쪽에서 갖고 있었던 게 그걸 통해서 수탈을 당하고 아프리카가 그렇게 그 어떻게 보면 유색인종들한테 이제 유색인종이 아니죠. 백인들한테 이제 많이 찬탈을 당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소재는 빈약했어요. 이제 이걸 통해서 흑인들이 보면서 아 그래 우리가 갖고 있는 인종적 우월성이나 뭐 문화적 좀 뭐 뛰어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녹여내서 뭔가를 극복할 수 있으면은 자긍심도 될 수 있겠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원과 힘이라는 그런 그 흑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가지고서 이걸 뭔가를 근데 나는 설명하려고 오히려 그 하니까 이름 뭐라고 비브라늄. 비브라늄 비브라늄이 이제 우주에서 아주 강한 그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캡틴 아메리카 방패도 그걸 만든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그냥 영화만 따져서 본다면 엄청나게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과학기술이 발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강한 나라가 왜 숨어 살지? 이게 잘 의문이 들었는데 난 해석하기로는 이거 자체가 아프리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자원들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와 동떨어져 갖고 외부에서 주어진 거라기보다는 그냥 해석했을 때는 아프리카가 가지고 있는 사실 자원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그 자원 때문에 침탈을 받은 거 아니에요. 뭐 이라크도 그렇고 중동도 다 석유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잖아. 근데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자기들에게 주어진 선물이지만 동시에 자기들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이기도 한 거지.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 와칸다라는 아프리카의 상상의 나라에 비블라툼이 들어간 것 자체가 뭐 외부에서 왔다기보다는 아프리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자원을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 그게 아니고 만약 정말 주어진 거라면 이 영화에서는 왜 도대체 이걸 활용해갖고 더 개방적으로 나가야지. 인류 역사에 철을 개발하고 철을 발견했으면 그걸 가지고 정복 전쟁을 하지 자기들이 거 방어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문명사에서 보면은 뭔가가 더 강한 게 있으면 하고 나가는 거지. 근데 이런 엄청난 기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94년도, 95년도에 이미 UFO 이 영화에서는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UFO는 사실 와칸다의 비행기였어. 그게 은연중에 있잖아요. 이 모습이 보면은 네. 우리가 알고 있는 UFO가 사실은 와칸다의 기술이었던 거야. 엄청난 기술인 거지. 그런데 산속에 숨어서 사는 거니까 이거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그냥 아프리카의 자원으로 치환해서 해석을 하면 이 영화에서는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왜냐면 이 자원을 가지고 아프리카 사람이 실제로 전쟁을 해서 이기고 그런 역사는 없고 또 그렇게 활용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걸 만약 자기들이 좀 더 빨리 알아가지고 돈으로 바꿔가지고 물질화 시켜갖고 뭐 경제적으로 성장해서 했으면 가능했겠지만 이미 늦었지요. 자원을 발견했을 때는 서구인들이 먼저 발견한 거니까 다이아몬드도 그렇고 이런 것들. 근데 나중에 그 비블라늄도 다이아몬드하고 바꾸는 거 아니에요? 다이아몬드하고 다이아몬드도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참 사실은 저는 이제 조금 뭐 그렇게 생각도 해봤었는데 좀 다르게 생각하면 아까 난민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와칸다라는 그 나라가 미국 아니면 유럽연합을 지칭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프리카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지금 독일이 가지고 있는 그 마르크화가 가지고 있는 재정,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축통화자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는 독일이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는 부를 갖다가 세계 다른 나라를 위해서 쓸 수가 있는데 자기 나라 안에서만 그걸 갖다가 좀 이렇게 자기 미국인들, 자국인들을 갖다가 그냥 유럽도 보면은 난민을 갖다 마지막까지 하다가 그나마 좀 풀어가지고 받아들였잖아요. 그걸 갖다 약간 빗대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이 영화 보면서. 근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이제
중요하게 말을 하는 게 왜 너네는 너네랑 똑같이 생긴 걔가 그러잖아요. 그 블랙팬서 그 삼촌, 그러니까 블랙팬서의 삼촌의 아들 그 뭐라 그러지? 조카? 사촌. 네, 사촌이죠. 걔가 사촌이에요, 조카요. 차촌이지. 사촌. 사촌이잖아요. 사촌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네는 왜 너네랑 똑같이 생긴 20억의 그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굶주리고 있고 또 막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그걸 안 하냐? 이 기술력이나 이 자원을 통해서 그들 도울 수 있는데 왜 안 하냐고 이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이게 이제 그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독일 유럽에서는 독일 뭐 미국이라든지 그런 강대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걸 했다기보다는 그런 게 그냥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 힘의 균형이라는 게 그냥 그거 그렇게 됐을 때는 그냥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좀 그냥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힘을 많이 그냥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게 이제 노출됐을 경우에 세계에서 촉발될 수 있는 그리고 자기네 그 사회가 붕괴되고 또 이제 외부 세력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난민을 받아들였을 때 이제 세계에 완전 노출되는 거고 뭐 어쨌든 자기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끝까지의 방편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했었지만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그 블랙팬서가 나중에 이제 티찰라 왕으로서 자기가 이제 돕겠다고 나서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자기가 이제 나서잖아요. 이제 내가 전 세계에 이제 그런 사람들을 그 어렵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돕고 세계를 위해서 우리의 과학 기술을 나누겠다.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판타지죠 이게. 음. 뭐냐면은 실제로 나는 유럽연합이나 이런 거 생각 안 했었는데 얘기 들으니까 음. 되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든 게 만약에 이게 현실성이 있다면은 아프리카가 사실 와칸다를 모델로 할 만한 나라가 없잖아요. 실제로는 없잖아. 없는데 이렇게 왜 우리가 나와서 도와주겠다 할 수 있는 나라가 실제로 없거든 지금. 없으니까 있을 수 그건- 있지. 아. 와칸다 같은 나라가 있을 수 있어요? 상상이고 앞으로의 바램과 희망인 것이 그렇게 네. 나왔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 근데 이게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연합이라든가 아니면 뭐 서구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한테 이런 식의 메시지도 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충분히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어.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이제 내가 지금 DC랑 마블이랑 되게 헷갈려요. 근데 이제 DC 몇 권이나 봤다고? 아니 그러니까 나와서 영화의 저스티스 리그랑 음. 어벤져스랑 되게 지금 많이 헷갈리는데 사실 그 그러니까 DC 저스티스 리그에는 그 바닷속에 나라가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반대편에서는 보지 못하지만 아마존에스라는 나라가 따로 아마존에스 뭐야? 아마존 아니 원더우먼 아마존에스? 아마존에스는 이제 크리스 신에 나오는 네. 이름이고 그러니까 아마존이라 불러 그냥 근데 그 원더우먼이 사는 그 나라 이름 기억이 안 나네. 근데 뭐가 있어? 파라다이스인가? 파라다이스 섬이라고 하나? 뭐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섬에 그 어쨌든 세 개가 다 따로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따로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막 그 나라 사람들 전 세계가 어려워지니까 다 튀어나와서 같이 돕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영화 자체도 이제 그 어쨌든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잖아. 지금 사실은 막 기아도 있고 뭐 예전에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순간 되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 왜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옛날부터 어려웠으니까 뭐 상관없는데 어쨌든 나와가지고 그 뭐랄까 완전히 독립돼 있고 완전히 그 숨겨져 있던 나라가 완전 툭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현실 세계로 그런 게 진짜 존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나는 좀 드네요. 어쨌든 그런 세계들이 여러 세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전 영화 보면서. 영화에서 부산을 그 영화에서 삽입을 했잖아요. 네. 이게 이제 한국의 그 영화 시장을 타깃으로 한 그런 직접적인 원인이 의도는 그거가 했겠죠. 제일 크지 네. 않을까. 기존에 싶은데. 이제 어벤져스도 서울을 그랬었잖아요. 서울을 타겟을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했을 때 흥행에 약간 좀 영향을 미쳤다고 자기네들이 분석을 했을 때 그 다음 타겟은 서울 다음에 한국에서 제2의 도시는 어딜까 이렇게 부산을 타겟으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흥행하고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영화 봐봤자 사실은 우리한테는 얼마나 1000만, 2000만이지 인원이 네. 많지도 않고 네. 그러면 중국을 하지. 그치. 근데 내가 알기로는 네. 우리나라에서 지원을 엄청나게 했다고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서울에서 했을 때는 음. 완전 진짜 엄청난 지원, 돈을 엄청나게 들여갖고 음. 그러니까 돈을 주고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고 주면서 하는 거니까 음. 이 사람들은 괜찮은 거고 아마 부산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럴 뭐 수도 아까 뭐 있겠네. 엔딩 타이틀로 올라갈 때도 뭐 영화를 위해서가 아니고 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위해서 부산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니까. 아니 오히려. 그러니까 음. 왜 그 음. 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거미였던가? 거미 나오는 거 뭐죠? 에너미인가? 에노미라이즈인가? 에노미라이즈 아니고 에너미 있어요 뭐 에너미 하여튼 그 음. 어쨌든 도시들이 나오면은 디트로이트 네. 배경으로 한 거. 예, 그 도시들이 나오면 그 도시를 보여주려고 음. 하는 그런 게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하니까 우리나라가 되게 많이 보여주고 예전에는 중국이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중국 많이 나왔어요. 만약에 무슨 영화 하면은 무조건 트랜스포머. 그래서 트랜스포머 그것도 돈을 엄청나게 쓴 거야. 네, 중국이. 그래서 다 상상을 홍콩이나 초월한. 아니면은 그 홍콩 베니스 그러니까 음. 중국의 베니스라고 하는 거기 어디죠? 거기 하여튼 상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중심으로 많이 나오는 장각에 그치. 그러니까 상하이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예전에는. 근데 우리나라 상하이는 워낙 중요한 도시니까 그니까 동양과 이 서양이 하얗고 그러니까 워낙 그게 서로-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는 이제 세계 사람들도 알고 있고 그런 어떤 중심이 될 수 있는 정말 어벤져스에도 2번이 나온 거죠 지금. 이제 평창 올림픽 하니까. 네. 지금. 2번이나 나온 건데 그만큼 우리가 되게 위신이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난 좀 들었어. 나는 좀 자부심이 부산이 나왔어 그런 어떤 자부심이 좀 그렇죠. 부산에 랜드마크 강원대교가 나왔습니다. 부산에서 이제 무기거래 같은 거 하고 하니까 되게 좋았어요 기분이. 조직 깡패들 그러니까- 마피아들 와서 막 하니까 좋았어요. 그렇지, 뭐. 마피아들 아니 마피아들이 아니라 부산을 범죄 도시처럼 그린 게 좋았어요. 범죄 도시로 그려서 그런 게 아니라 무역의 중심지로 그런 거죠. 무역의 중심지로 어. 그려서 좋았고 빗부리 어쨌든 놀아주네. 부산이 나와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옛날에 그 영화도 그 나무 아니 그 괴물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누가 알아? 괴물 나오는 거 어떤 이거 괴물 나오는 거 뭐냐면 몰라요? 앤 해서웨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그클 조그만 놀이터에서 그- 이렇게 움직이면 그- 서울에서 진짜 괴물이 나타나서 그거 움직이는 거예요. 뭐였는데? 똑같이. 나 몰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 하여튼 판타지 재밌었어요. 판타지인데 LA 맞죠? 모르겠어요. LA 그러니까 어떤 그 놀이터. 놀이터에서 이렇게 어. 싸우면은 그 도시가 반대편. 한국의 도시에서 이제 막 건물이 막 무너지고 막 그런 주인공이 다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괴물이 나타나고 괴물이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여튼 그거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우리 진짜 서울. 딱 서울 나왔거든요. 그 서울 도시가 부서지니까 좋았어. 예, 부셔지니까 신나더라고요. 부산에서 저긴 했겠다. 부산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엄청나게 지원했겠죠. 아니 근데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서울에서도-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성장했다는 거잖아요. 서울에 할 때도 이 교통 통제를 갖다 다리를 갖다 그냥 거의 뭐 하루 이상을 갖다 막고 이렇게 영화 하는지 아셨어요? 블랙팬서에 부산 나오는 거 아셨어요? 아니 부산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고 그 뭐 통제하고 그런 건 제가 얘기는 듣지는 못했는데 아니,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아예 다리를 갖다 통제를 했잖아요. 뭐 특정 지역을 갖다 강남도 마찬가지고 할 때 그거 하루 이상 거의 그렇게 통제해 주는 경우가 거의 그럼요. 우리나라는 없다고 거의 하더라고요. 근데 외국은 그런 거 협조를 진짜 많이 한대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영화를 위해서 이제 뉴욕 같은 데도 딱 막아서 그냥 이것도 많이 해. 왜냐면 그게 엄청나게 사실은 홍보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지. 흥행보다는 지금 생각하면 관광 홍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관광 통제를 다 해준다는 거죠. 당연히 해주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오면은. 부산시하고 이렇게 영화 협회하고 네. 해가지고 다 아니 우리 또 부산에 또 국제영화제 있으니까. 국제영화제 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내가 볼 때는 그런 거 되게 잘해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축제 하다못해 우리가 축제를 한다 마을에서 축제를 한다 그래도 경찰들 지원 나와가지고 다 통제해주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거 우리나라 잘 돼 있으니까 걔네가 볼 때는 예전에 안 그랬는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 바뀐 것 같아요. 와서 다 근데 이게 잘 봐야 돼요. 미국은 뭐 시위하거나 뭐 하면은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고 우리나라는 잡으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생길 걸 예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방을 누구를 위한 예방이 하는 거야?
그 나온 사람들을 지켜주려고 나오는 건지 그 사람들이 조금만 벗어나면은 그 사람들이 뭔가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나오는 건지 제가 있는 거죠. 지금 바뀌 지금은 좀 많이 지금은 바뀌었죠. 지금은 바뀔 척 하겠죠. 네, 지금 바뀌 아, 지금은? 당분간은. 아니, 아니 바뀌었어요. 주죠. 근데 이 블랙팬서 후속이 이 혼자 이 블랙팬서를 단독으로 해서 계속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냥 그럼요. 그냥 모르죠. 네. 네. 단독으로는 나올 수도 있지만 결국 마블 영화는 다 뭉쳐놓고 그러니까. 시너지를 주셔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다음 영화 네. 인피니티 그때는 아마 외계인들이 침범하거든요. 그때 이 와칸다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 이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우리가 지금 드라마 보는 것 중에 에이전트 오브 쉴드라는 미국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시즌 5. 시즌 4까지는 지구에서 나뉘었는데 5부터 갑자기 외교로 갔어요. 그래갖고 크리족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크리족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마블에서 나오는 드라마와 영화는 다 이렇게 연관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 인휴먼 저희가 또 영화를 인휴먼을 봤거든요. 근데 인휴먼즈. 인휴먼즈에서 처음에 나오는 게 그거였어요. 왕이 찬탈. 그러니까 그 형이 있는데 인휴먼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못 살고 왜냐면 살면 자기네들이 너무 이렇게 힘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휴먼이 엑스맨 같은 존재들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네들은 여기서 안 살고 달에 숨어서 살아요. 달에 보면은 지구 표면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이렇게 왕국이 있는 거예요. 인휴먼의 왕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으로는 다 그냥 달 표면으로만 이렇게 보일 수 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하는 약간 현실성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휴먼이 거기서 살고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인휴먼의 나라 현실성 전혀 없죠. 그려진 모습은 공상이 아니라 달 뒤편에 뭐 외계 기지가 있다. 근데 외계 기지가 아니라 정말로 인휴먼들이 살고 있는데 인휴먼 중에 이제 왕이 있잖아요. 근데 왕이 동생이 왕이 찬탈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 펜서도 사실 사촌이지만 왕이 찬탈하는 거죠. 찬탈하고 막 그 와중에 이제 막 싸우면서 생기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전혀 관계 없는데 이걸 이렇게 없네. 그래 마블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다 이렇게 보면 자리 싸움이구나. 근데 그것도 나는 그거지. 좀 그런 생각. 단순히 자리 싸움이보다 인휴먼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자는 거예요. 왜냐면 원래 지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달로 도망간 거거든요. 도망갈 때 미처 모든 애들은 지구에 남아 있는데 걔들이 막 박해를 받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한테. 그래갖고 왜 우리가 여기서 똑같아? 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냐? 우리가 기술도 있고 힘도 있는데 이제 지구를 가서 정복해서 우리 살자. 이 동생파, 형은 평화파. 그거죠. 근데 인휴먼 되게 재밌어요. 인휴먼도 되게 재밌다기보다 그냥 아이디어나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마블 시리즈 이제 막 나오고 하잖아요. 항상 초능력, 그러니까 좀 그냥 인간이 아니라 슈퍼히어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막 엑스맨 같은 경우에도 막 이렇게 막 철 막 몸에서 나오고 막 하고 그리고 막 그 스타크 지금 울버린 얘기하는 거야? 울버린 울버린 얘기하는 철 나온다고 얘기해. 철 나오고 몸에서 막 철 나오고 막 그리고 막 이렇게 토니 스타크는 아예 이렇게 막 아마 울버린 이것도 비블라님인가 그거 거예요. 비보람님. 몸에 막 그런 쓰고. 거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다 딴 건가? 비보람이 아니야. 딴 맞아, 거였어. 맞아. 뭐. 어쨌든 막 그러면서 그런 영웅들이 막 나와. 그러면서 인휴먼이 갑자기 등장해. 돌연변이라든지 이렇게 막 좀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빨리 달리거나 뭐 멀리 보거나 아니면 눈에서 광선 그냥 나오고. 똑같아요. 마블에서는 엑스맨이라고 표현했고 돌연변이를 그리고 이거 마블이잖아. 마블이에요. 다 마블에서 인휴먼. 마블이네? 인휴먼도 마블에서 그러네. 나와요. 그래서 그게 너무 DC가 아니고. 근데 인휴먼은 외국에서 그러니까 외계인 아니에요? 아니야 같은 마블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마블 인휴먼 자체도 외계인인데 한국 이렇게 지구인이랑 해서 잘 돌연변이 모르겠다. 아니에요? 넘어가죠 중요하다. 하여튼 뭐 다시 돌아와서 부산 얘기를 하면 다시 돌아와서 부산이야? 부산 얘기 아니야. 차 타고 오면서 또 그 얘기했지만 이제 한국말 그 다른 영화에 비해서 좀 자연스럽다. 그게 조금 신경을 썼다. 많이 좀 신경 쓴 것 같은 뭐 대사를 갖다가 좀 그냥 읊는 수준이 아니라 그래도 몇 단어 이렇게 했지만은 좀 거부하지 않았던 게 이 영화에서 좀
그러니까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좀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카지노를 좀 유심히 봤거든요, 일부러요. 네, 네. 한국을 또 얼마나 왜곡되게 그랬을까 하고 네, 봤는데 네. 여기 보니까 음. 개량 한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게 음. 일본을 모티브로 해서 한국을 생각할지 아니면 그냥 진짜 우리의 것을 이 사람들이 잘 반영해서 그린 건지 내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아까 이 영화가 아프리카 사람이 봤으면 어땠을까 생각했잖아요. 근데 여기 한국이니까 부산은 내가 봤더니 이 부분이 막 기분 나쁘지도 않고 동시에 야 잘 반영했다 그 생각도 들지 않더라고요. 이 그렇지. 안에서 네. 이런 물건을 그치, 한복 개량 한복도 아니고 약간 뭐 이상하게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거의 이제 좀 많이 드러나는 개량 한복이에요. 개량 한복인데 너무 이렇게 드러나는 아니 그게 그거 있어? 한복의 드레스. 네, 아, 원래 한복 있어요, 이런 게? 드레스인데 한복 드레스. 조금 그거 많이 입어요 요즘에. 그래요? 많이 입는데 조금 요즘에 과하게 드러나서. 결혼식 할 때도 그거 이 탑만 이렇게 치마랑 이렇게 탑만 돼 있는 한복 드레스 있거든요. 이 위에 뭐 이렇게 저고리 안 입고. 근데 안에 있는 그 괜찮은데? 뭐지? 문 빗살이라고 해야 되나? 창살? 네. 그거는 조금 약간 중국식 같은 그런 음. 느낌도 들고. 근데 실제로는 근데 부산에 또 외국집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인천도 보면은 완전히 일본 다다미 집도 있고 인천으로 갔을 때 왜냐면 거기는 조개지니까 그렇죠, 조개지가 있어서 프랑스 조개지도 가면 부산도 마찬가지지 뭐. 네, 부산도 다 워낙 뭐, 어쨌든 뭐 실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약간 좀 붉은색 좀 네. 돼 있어서 약간 중국 느낌. 우리는 붉은색 아닌데 왜 그러니까 붉은색으로 붉은색은 약간 진짜 중국 싫어, 붉은색 느낌 싫어요. 그래서 약간 중국을 모티브로 했다는 그런 느낌도 좀. 어쨌든 아니면 서양인들이 갖고 있는 아시아에 대한 게 생각이 중국 중국 아니면 일본 더 강하니까. 우리는 좀 흰색으로 해주지. 네. 근데 이게 블랙팬서가 갖고 있는 그 초능력이 그러니까 여기로 돌아 여기 내 어, 초능력. 초능력. 맞아. 그게 뭐 이렇게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봐서는 그 힘으로 그 공격을 받으면 힘을 에너지를 응축했다가 그걸 발산하는 그 옷, 근데 하지만 옷이 옷이 주는 테크놀로지고. 거고요. 옷의 능력이야. 그거는 스피드 처음에 나올 때는 스피드랑 힘이라 그랬거든요. 네.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되게 빠르고 그냥 힘이 있는 거죠. 그냥 싸울 때 뭐 어쨌든 그거. 근데 그게 영화에서는 잘 표현이 잘 안 된 거예요. 맞아요. 있을 때 없을 때 구별이 별로. 잘 안 됐죠. 어떻게 보면 약간 배트맨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배트맨이랑 완전 다른 게 초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배트맨은 우리가 초능력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피찰라가 초능력을 잃었을 때 싸우는 걸 못 봤으니까 1대1 싸움을 할 때만 잃었지 이 사람이 그냥 뭐 병사들이랑 막 일반적으로 막 수행하는 걸 보지 않고 1대1 싸움 할 때만 잃었다가 하니까 이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지.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 일반 그 초능력 없는 여전사들이랑 싸울 엄청 때도 세지. 맞아. 그 강력한 힘이 없어.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거 블랙팬서만- 썼는데도 그러니까 왜냐면 맞을 거 다 그거보다 맞고. 원래 훔쳐먹었나 여자선수들이? 아니 그게 아니라 왜냐면 그 다른 어벤져스라든지 다른 영화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한 명이 나오잖아요. 주인공이 예를 들어 그때 뭐였더라 앤트맨에서도 앤트맨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앤트맨 말고 다른 어벤져스들도 같이 나와서 힘이 얼마나 센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너무 다 힘이 세. 그냥 일반인들도 일반 그 다른 부족들도 힘이 너무 세고 그리고 막 훈련을 너무 잘 받은 거예요. 그래서 블랙팬서랑 전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고 어벤져스가 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벤져스랑 뭐 인간이랑 싸우는데 걔랑 힘이 안 되는데 펜스랑 어벤져스랑 같이 뭘 했는데 뭐 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초능력을 가진 어떤 동등한 사람이 나와서 싸운 것도 근데 아니고 과학기술이 워낙 뛰어나잖아요. 마블하고 DC는 분명하게 세계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능력자도 대단하지만 인간이지만 과학기술로 그거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는 세계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언맨도 전혀 초능력이 없잖아. 완전 100% 과학기술로 하는 거고 배트맨도 이 영화에서는 잘 안 드러나는데 만화 보면은 이런 기술 같은 게 대단해요. 그래서 나중에 저스티스 리그 보면은 이 그린 랜턴 같은 애들이 되게 무시해. 넌 무슨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가면 쓰고 다니면서 이러고 있단 말이야? 막 놀래고 그래. 근데 배트맨이 이 저스티스 리그 보면 진짜 대단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냉철한 사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근데 이제 워낙 과학 기술이 대단하니까 아이언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마블과 여기에는 이 인간의 과학 기술이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데 여기 와칸다는 과학 기술 중에서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영화에서도 가지고 있고, 근데 영화에서도 그게 그려졌잖아요. 이 엄청난 음. 무게의 능력이 그려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게 음. 좀 초능력이라는 게 이렇게 좀 잘 드러나지 않았다는 음.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그런 부분이 볼거리에서는 좀 어.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없다.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요즘 영화에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히어로물이 예전엔 슈퍼맨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본래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렇게 히어로가 이렇게 히어로물이잖아요. 우리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근데 물론 이제 허브의 힘을 빌렸지만 본래 가지고 있는 능력은 한 10% 20% 정도라면 테크닉 그러니까 기술로 그냥 테크닉으로, 커버하는. 맞아. 그러니까 근데 내가 알기로는 블랙팬서에서 그 약 총력 이거는 이 영화에서 설정 같아요. 왜냐면 내가 봤던 만화에서는 그건 아니었거든요. 보통 사람이고 되게 싸움 잘하고 운동 진입이 뛰어난 사람이 그냥 옷을 입고 하는 거고 옷도 특별한 능력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는 그래서 그냥 보통 일반인인데 굉장히 무술이 뛰어난 인간 정도.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언맨 같은 애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아이언맨은 굉장한 슈트잖아. 그게 슈트가 보통 슈트가 아니거든요. 나중에 가면은 그 수트하고 내 생체 몸하고 일치화돼 가지고 엄청나게 강력해지는 단계가 나타나요. 이건 거의 초능력 같이. 근데 이 영화는 이제 그런 걸 다 반영하니까 수트도 좀 이게 아이언맨 같은 느낌을 주고 그리고 또 초능력도 좀 어느 정도 요소를 주고 해서 블랙팬서가 실제 만화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해진 것 같아요. 호크아이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호크아이 활쏘는 애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블랙팬서는 원래 호크아이 같은 느낌의 캐릭터로 나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굉장히 특별한 캐릭터로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만화에서 그때 블랙팬서 나올 때 조금 다르게 봤었는데, 그래요? 예, 그러니까 되게 좀 빠르고 음. 초능력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그 인간은 아닌 초능력자. 나는 그렇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영화들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초능력자 뭔가 다른 세계에서 온 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정말 그 기계라도 이렇게 막 다른 힘이 있는 거 그런 거는 그런 거 참 이렇게 사람들에게 되게 뭐랄까 그런 자극을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하나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왜냐면 영화 주제들이 다 사실은 뭐 토르도 그렇고 그 신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계승자 그리고 아니면은 되게 큰 부잣집 아들. 그러니까 완전 막 모든 부를 가지는 아이언맨, 사람들, 배트맨, 아이언맨, 배트맨, 그린에로 다 재벌집. 그러니까 재벌집 애들이 있지.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보면 좀 짜증 나거든요. 근데 오늘 앤트맨은 어느 영화예요? 마블이요. 아, 앤트맨도? 네. 앤트맨만 좀 약간 좀 돈이 없어가지고 수심이 좀 걔는 다르네. 돈이 없어가지고 맨날 조그만 데서 하고 막 이렇지만 머리가 엄청 좋잖아요. 앤트맨 그리고 그쵸. 호크아이 또 고아 출신이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막 그런 틈에서 참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히어로를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나는 좀. 근데 이 마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그런 마블 영화만의 그런 장점 아니면은 그런 뭐 특징 이런 게 있나요 혹시? 대표님 마블 영화 좋아하시니까 궁금하더라고. 저는 히어로 무비는 저는 그게 모든 히어로 무비가 재밌는 건 아니고 스토리가 되게 잘 탄탄한 영화. 배트맨 같은 경우는 그 놀란 감독이 만든 배트맨 시리즈는 전 되게 철학적으로 보거든요. 철학적 메시지가 마블이 아니라 그건 저기죠 DC예요. DC가 좀 약간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철학적인 메시지를 좀 이렇게 주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 논란이라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그럴 수도 있고. 배트맨 자체가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배트맨이라는 이 장르 자체가 이미 그리고 우리 있는 마블 만화책도 보면은 배트맨 옛날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새로 리볼트 된 다음에 나온 것도 보면은 한 편 한 편이 정말 굉장히 깊이 있고 가볍지 않아. 근데 아이언맨도 마찬가지야. 아이언맨도 가볍지 않아요. 마블 것도. 아니 왜냐면 어쨌든 세계의 어떤 사상을 담아야 되잖아 만화가 막 세계를 구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뭔가
세계에서 흐르고 있는 어떤 사상이라든지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니, 그렇게 세계관, 인위적으로 반항하진 않고 세계관을 나름대로 들어가야 되지 오히려 않을까요? 그런 것보다는 개인의 고뇌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하고 있어요. 히어로로서의 어떤 그런 고뇌도 있고 고뇌? 인간적인 고뇌도 있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난 되게 놀란 게 11호 영화 했지만 11호에서 영화가 되게 간단히 사실 끝난 건데 11호가 마블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갖고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이 갈등하는 이유 있잖아요. 초인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권력을 어떻게 쓸 것인지의 문제 그리고 이거를 제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 이거를 논쟁을 하는데 이건 만화책이 아니야 완전히 서로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서로 논리를 가지고 막 싸우는 게 있거든 토론하는 게 글씨도 엄청 많고 되게 탄탄해요. 이걸 진짜 대단해요. 이런 것도 보면. 근데 DC에서도 배트맨하고 슈퍼맨하고 비슷한 거 가지고 막 논쟁하는 게 있어요. 우리 집에 있는 저게 어몽 어스인가? 라는 거 있거든요. 이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것도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음. 그런 걸 좀 담아내니까 가볍지 않고 음. 또 나는 또 너무 놀라운 건 그냥 이건 마블이라서 그런 건데 어쨌든 시대를 같이 가잖아요. 그 마블이 탄생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을 세기랑 같이 인간의 역사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역사는 너무 과장됐고. 그렇죠. 그럼 뭐라고 할까요? 어쨌든 역사 속에 흘러가고 있어서 약간 사람과 같이 하고 있어서 나는 대단하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소설은 그냥 어떤 정말 대단한 소설가가 그 소설을 쓰고 난 다음에는 그거랑 똑같은 소설 안 나오고 그냥 시리즈물이 아니잖아요. 그냥 대단하다. 그냥 평생 같이 간다. 재해석되고 뭐 다시 또 한 번 사람들이 그 소설에 열광을 했다가 또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그냥 꾸준하게 계속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마치 우리 옆에서 정말 히어로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도 원래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우리 도서관에 저 마블 책들 막 사기 시작해가지고 DC랑 마블이랑 저기 막 있어서 가끔 보고 그리고 영화도 계속 뭐 쉴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만화도 계속 저한테 그런 걸 보여줘가지고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그래서 내 옆에 그 히어로들이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진짜 말라니까. 네. 그래서 오늘 블랙팬서라는 새로운 영웅을 내가 만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저는 많이 들었어요. 되게 그래서 또 이 영웅이랑 블랙팬서랑 앞으로 어떻게 내가 관계 맺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재밌게 또 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저 마블 DC는 한 권 한 권에 마치 영화 한 편 한 편 같이 영화도 보면은 물론 배트맨 시리즈 한 감독이 몇 개씩 찍지만 감독하고 달라지잖아요. 저것도 사실은 같은 배트맨이어도 작가 그리고 그린 사람이 달라져요. 계속 달라지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맡게 되면서 이거 이야기도 쓰고 하면서 그러니까 한 편 한 편이 진짜 하나의 완벽한 영화 이거 같이 해요. 그러니까 작가도 여러 번 붙고 이 그림사도 여러 번 붙고 해서 아주 이렇게 완성도 있게 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난 되게 좋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게 지금 보면 그 호크아이나 여기도 호크아이 캐릭터도 상대가 있나요? 적이? 다 있죠. 호크아이의 적이 네, 따로 다 있어요? 있어요. 네. 아, 자기들 수준하고 비슷한 사람은 다 있어요. 근데 배트맨은 적이 진짜 많은 것 그 같아요. 배트맨은 명확하게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도 보면 오늘 블랙팬서 보면서 제가 이 캐릭터가 좀 확 못 살았던 이유가 적을 상정한 게 적이 적같이 느껴지는 적이 아닌 거야.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봤을 때 적은 적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적을 그런 상정하기 면에서 보면 때문에 약간 선악구도가 다른 영화에 비해서 천하구도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많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근데 그래서 오늘 영화는 제가 볼 때는 그 블랙팬서의 탄생, 그러니까 블랙팬서라는 사람이 사는 세계. 그래서 와칸다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 와칸다는 어떤 나라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고 그 안에서 어떻게 왕이 계승을 하는 그런 과정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여주고 그 안에서의 그 와칸다의 세계를 보여준 이후에 그것이 이제 세상으로 나오는 그래서
세상으로 나와서 세상에 있는 적들과 상대하는. 그래서 제가 어. 아까 후속이 네, 있기가 네.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걸 얘기했던 그래서 거예요. 이제 그 안에서는 음. 뭔가 다른 어떤 세계와의 그런 선과 악의 대결은 없었는데 이제 얘네가 이제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 세계에 있는 그러니까 어벤져스가 원래 상대해야 되는 적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적들하고 맞닥뜨리는 그런 이제 영화들이 나오지 않을까. 다른 히어로처럼 뭐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지고 그 독립 시리즈로 계속 나갈 수 있는 거의 1편 같은 수준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탄생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좀 아쉬운 게 캐릭터를 명확하게 이 캐릭터가 갖고 있는 힘이나 그런 그 특징을 잘 부각을 못 시킨 게 좀 아쉽더라고요. 이게 그 다른 히어로들이랑 뭉쳤을 때 얘한테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약간 미약하더라고요. 이 캐릭터 상정을 이 영화에서는 잘 못 보여준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블랙팬서는 음. 이 자체도 지금 생각하면 난 엄청 놀라운 게 블랙팬서 2시간 반짜리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했을 텐데 난 개인적으로 내가 아는 배우는 딱 한 명 나왔어요. 그 죽은 주디인가? 주두. 아, 줄이 그 사람 워낙 유명한 그렇지, 사람이니까 유명한 맞아, 사람이죠. 그 사람 제목은 음. 다 모르는 사람인데 음. 야 이렇게 엄청난 사실은 기대작이고 돈도 들어갔던 마블의 그 작품에 뭐라 그 사람들한테는 유명한 사람도 있겠지만 내 기준으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이 배우 했다는 것도 아, 대단한 거고 또 음. 하나는 그거는 결국 다음에 나올 인피니티 워 어벤져스 시리즈 그거를 위한 이 중간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와칸다 역할도 그때 가면 더 나올 것 같고 지금 유엔해가고 우리가 이 합치자는 얘기도 이 앞에 보면은 11호 하면서 다 흩어졌거든요. 다 찢어지고 근데 이거를 지금 봉합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느낌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외계인과 싸워야 되니까 다 뭉쳐가지고 하는 걸 위해서 지금 와칸다를 중간에 그냥 삽입된 것 같아. 다음 영화를 위해. 그러니까 다음에 나올 인피니티 워가 진짜 중요한 거지. 거기 이제 타노스도 나오고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빌런. 뭐 스포일러 중에 스포일러지만 마지막에 나왔던 그 인터솔저? 인터솔저가 어떤 식으로 이게 다음에 그려질지 엄청 기대되잖아. 그 윈터솔저가 왜 나온 거예요, 갑자기? 11호가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윈터 윈터 솔저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쟤 누구야? 와칸다에서 그 1대 블랙팬서 아버지 유엔 본부에서 죽을 때 폭탄 터트린 게 그렇지. 윈터 솔저잖아. 아까 죽었잖아요 아버지. 아버지가 근데 죽었잖아. 거기 원수지. 유엔 회의할 때 거기서 죽은 인터솔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 네, 그러니까 아주 근데 나쁜 사람도 그것도 있고 윈터솔저가? 네. 윈터 솔저가 사실은 모든 암살 배우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악당이야, 악당? 예. 악당으로 나왔어요. 세뇌를 당해갖고 원래 그 세뇌. 히어로예요? 히어로는 아니고 빌런이지 빌런. 그러니까 그 뭐지? 아메리칸 예, 캡틴 아메리카. 캡틴 아메리칸이랑 친구. 친구였어. 친구. 그러니까 사이 절친. 이거였어. 음. 배트맨의 로빈처럼 캡틴 아메리카 옆에 도와주고 다니는 애였지. 절친이었는데 음. 이렇게 이제 죽었죠. 죽은 죽은 줄 알았죠. 것처럼 죽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악당의 손에 이제 가가지고 악당에 세뇌돼가지고 이제 조종당하는 냉동인간으로 있다가 제가 제일 통해가지고 지금 암살이 일어났는데 모든 중요한 암살을 배우니까 쟤를 잡으러 다니니까 캡틴 아메리카가 쟤를 와칸다에 맡겼어요. 여기를 아무도 모르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장면이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이렇게 성화된다 그래야 되나 사람이? 아니야 이미 사람은 조금씩 네, 사람이 변하고 있었어. 좋아졌어. 사람. 아까는 그 좋은 모습 아니에요? 네, 좋은 그래서 모습. 좋아지고 있는 좋아졌죠. 모습이죠. 네. 좋아질 거지. 원래 나쁜 사람 아니었는데 네. 세뇌당해서 나빠졌었으니까. 근데 이제 캡틴 아메리카가 죽은 다음에 이 윈터 솔저가 2대 캡틴 아메리카가 되는 거죠. 근데 안 죽었어 11호에서 캡틴 아메리카가.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그려질지는 이제 봐야지 어떻게 될지. 어쨌든 블랙팬서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마블 시리즈는 재밌는 게 그 마블 다 시리즈 하나하나가 다 독특하고 다 다르잖아요.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요. 캡틴 아메리카랑 그 스타키 나오는 아이언맨이랑 또 스파이더맨이랑 너무 다 달라. 앤트맨이랑 다 너무 다 다른 거야. 그 뭐랄까 그 중심 주제도 다르고 캐릭터도 다르고 그런 게 되게 달라서 너무 나 좋다는 생각이 들어. 오늘 블랙팬서는 어쨌든 그 블랙팬서만의 그래도 고유하고 독특한
그런 모양새로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프리카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모습이 난 특히 더 좋았던 것도 그 동생 맡은 친구들 있잖아요. 네. 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쾌활함, 음. 유쾌함을 되게 재밌게 잘 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빠한테 대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왕으로 대할 때 얌전히 있다가 갑자기 말할 때 되게 막 가볍게 얘기하고 또 여친 만났을 때 얼었냐니까 얼었다고 하니까 그 동생이 막 웃잖아요. 근데 그 웃는 게 진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경쾌함의 웃음 같은 느낌. 그래서 음악도 그렇고. 예. 음악 이게 확실히 너무 음악도, 좋더라. 어. 그리고 우리나라 음악 써가지고 깜짝 놀랐어. 아. 부산에 올 때는 또 맞아, 우리나라 영화 썼어. 써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되게 괜찮다. 그런 느낌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누가 막 지루하다고 평을 썼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길어서 그렇게. 네, 뭐라고? 누가 지루하다고 어떤 사람 평을 썼더라고. 영화 전체가? 영화가 지루하대. 어떤 사람 지루할 수도 전개나, 있죠. 전개나 이런 게 막 음. 싸우고 막 이런 게 아니어가지고 음. 그랬던 것 같은데 나는 하나도 안 기존의 지루하지 영화, 그러니까 마블 시리즈랑은 조금 달랐으니까. 않았어. 귀가 아프네. 오랜만에 써. 되게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럼 각자 혹시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꼭 해야 되겠다. 있으시면 예, 뭐 다른 마블 시리즈도 마찬가지지만 엔딩 타이틀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요. 마지막까지 꼭 보십시오. 2개. 두 쿠키는 개가 2개 숨어 있습니다. 국회 영상이.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그러면 이제 한 줄 평 네. 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얘 진짜 한 줄 평처럼 해야지. 맨날 한 줄. 저는 아프리카다운 아프리카 영웅의 탄생 출연. 출연 멋있다. 저는 이 블랙팬서 뜻이 이게 팬서가 나 뭐가 찾아봤더니 이게 표범이더라고요. 그래서 흑표범이더라고 블랙팬서에서. 내가 아프리카 감독이 만든 제대로 만든 아프리카 표범? 영화. 아프리카 영화로 저는 해석이 됐어요. 아프리카 영화. 아프리카가 그러니까 흑인이 만든 제대로 만든 흑인 영화.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다른. 저는 배우가 되게 멋있었어요. 한 줄 평 하나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줄 평을 해. 한 줄 평이야 이게. 그래서 배우 얘기를 안 한 게 아쉬워서. 그래서 기대되는 히어로. 앞으로의 앞으로의 삶이 기대되는 삶이 기대되는 히어로. 아니 나랑 같이 살고 있으니까 지금 마블은 저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삶이 기대되는 히어로 블랙팬서. 네. 앞에서 좋은 말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좀 다르게 원래 생각했던 말이 있었는데 그것도 하고 또 하세요. 예, 새로운 블랙팬서의 새로운 히어로의 등장. 네, 그거랑 이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SF 히어로 뭐 블록버스터가 아니고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정치 사회 영화였다. 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개봉한 기대작이었던 블랙팬서를 보고 왔는데 다 고생하셨고요. 돌아오는 수요일 날 사람 ING에서는 그 처음 있는 여성의 역사 책 2번째 파트 해서 독서 모임 이게 똑같이 방송으로 나가고요. 금요일에는 나의 딸 나의 누이 그 영화 보고 나서 지금처럼 이렇게 방송이 진행될 겁니다. 관심 있는 분은 네이버에 사람 ING 검색하시면 정보가 나옵니다.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 아파. 귀 아파. 이거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네요. 없이 단지 싸움을 통해서 이긴 자가 왕이 된다. 그 사람이 그리고 히어로가 된다라는 것들은 이 블랙팬서 갖고 있는 그 주인공의 그 탄생에 좀 이렇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약하다. 그래서 블랙팬서가 갖고 있는 좀 상징성 그리고 그 주인공의 그 역할이나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품는 그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품는 그런 기대감이나 그런 게 좀 미약하게 만드는 그런 단점이 되는 부분이 되게 크다라는 생각이 좀 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나도 이게 음. 이 싸움하는 부분 봤을 땐 너무 미개하고 이상한데 싸움을 떠나서 그냥 보자면 굉장히 사실 공정한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나쁜 사람도 참 비열하게 해서 이긴 건 아니잖아요. 실력으로 이긴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그 어머니하고 딸이 다른 부족 찾아가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 티찰라가 싸움에서 죽었는데 뭐 반칙으로 죽었냐?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그러면 인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군대 장관도 되게 슬프긴 하지만 그 티찰라의 여친이 같이 도망가서 이 왕국을 다시 찾아가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러는 게 이 영화 자체가 또 이 블랙팬서가 싸우기 전에 약을 먹고 블랙팬서 능력을 다 없애버린 다음에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공정하게 이 영화에서는 되게 그냥 공정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이 표현되는 방식, 싸움에서 이기는 거를 하는 걸 보면은 너무 이상한데 그냥 그걸 좀 눈을 감고 그냥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름 뭐지? 이 나라 이름이? 와칸다. 와칸다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그냥 공정하고 정직함과 그걸 강조하는 나라인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이유가 그냥 거기로부터 이 함께 얽히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가둬놓고 자기들끼리 그냥 잘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보고 있는 건데 과연 그게 이제 뭐 되겠는가? 공정함을 진짜 드러내는 게 맞는 게 자기 왕이었던 사람이 이제 이렇게 보호하는 그 양쪽에 이렇게 병사들 이렇게 에어싸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도 야비할 것 같으면은 그 위험에 처했으면은 자기 왕을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그 근위대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왕을 도와줄 것 같은데 서로 도와주지 않잖아 보면은 되게 공정하게. 근데 그건 보통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일기토라고 하잖아요. 왕끼리 전사끼리 싸울 때는 사실은 아무도 안 도와줘. 이 영화에서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영화에서 안 건드리잖아요. 거의. 장수끼리 싸우면서는 그러니까. 나는 그거 맞는 것 같아. 장수끼리 음. 싸움에서는 자존심도 있고. 그치. 왜냐면 사람들 그 예의지. 음. 어떻게 보면은. 그치. 네, 무사로서. 근데 나는 좀 영화 얘기하세요. 네, 영화에서는 그런 건데 실제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난 실제로도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는데 신분이 어쨌든- 높을수록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싸움을 보여준 건 참 좋았는데 나는 어쨌든 왕권이 치지 말라니까. 왕권이 왕의 아들을 통해서 계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한테 이제 도전할 거냐 말 거냐를 이제 결정하는 거였잖아. 그럼 나는 부족이 5개였고 이렇게 산으로 도망간 한 부족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네 부족에서 다 한 명씩 내는 거지. 그래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 그 왕권이 꼭 그 부족의 그 왕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다 같이 난 안 내겠습니다. 나는 이번에 안 내겠습니다 할 때 나는 좀 되게 실망했어요. 왜냐면 그리고 마지막에 그 부족이 와서 내가 막 하겠다 이거 너무 극적이지도 않고 다 붙어가지고 얘가 다 이겼으면은 그럼 내가 인정하겠는데 애들이 다 안 나왔잖아. 그거 나 정말 싫었어요. 그게 앞에 보면 스토리상에서 처음 도입 부분에 그게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어떤 한 부족만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올라간 부족, 산으로 올라간 네. 부족. 네, 맞아요. 걔가 마지막에 싸운 애 그 부족. 네 맞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산으로 올라간 부족이 아니라 그 같이 하기로 했던 부족들이 다 같이 하기로 했고 어쨌든 그 꽃을 먹으면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블랙팬서가 되는 거잖아. 허브. 그쵸. 그 허브만 먹으면은 그럼 누구든지 될 수 있다는 근데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 나라의 왕의 체계는 맨 처음 영화 시작할 때 나오지만 왕이 등장해서 블랙팬서가 된 거 아니야.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끌어간 철저하게 제도적으로는 그냥 왕권 계승 세습이에요, 세습. 나머지 부족한테 대신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것뿐인데 이게 사실은 동등한 조건은 아니지. 그러니까 그 왕이 괜찮은 왕이면 그냥 따르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공정함은 다 같이 붙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난 싸우기 싫어도 너 무조건 싸워. 왜 싸우기 싫어? 그렇게 무조건 싸워. 아니 무조건 시켜? 무조건 걔네도 왕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제가 정하는데 싸움을 갖다가 해가지고 정한다. 이건 좀 뭐 영화적 요소 때문에 그렇게 했는 걸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역사 발전 단계를 보면은 정치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게 됐을 때는 뭐 대표자를
선출할 간접 선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수준이 이제 과학 문명의 발전한 단계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너무 동떨어지는 것 같아. 좀 우아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게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좀 와칸다의 있어요. 엄청난 발전한 과학과 과학 문명에 비해서 네. 정치 사회적으로 그 수준이 안 따라갔다는 것 자체가 모르겠어요. 그게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왕이라고 하는 절대 군주, 뭐 독재 가건 그런 신성시대는 그런 권력이 있어야지만 그걸 갖다가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통해 가지고 이 사회를 갖다가 외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체제 유지를 위한 그런 어떤 방편이었을까? 같은 생각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유지를 한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이제 어쨌든 와칸다가 지금 현재에 있는 모든 문명, 그러니까 그 인류의 문명보다는 굉장히 발달된 외계인하고도 맞설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말 우주선까지 만들어내는 그리고 막 첨단으로 막 의료 기술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는 거잖아요. 그 과학이나 뭐 사회는 이만큼 발달을 하는데 전통이라는 거를 중요시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을 버리지 않고 그 자기네 과학 문명 안에 이렇게 녹여내면서 그런 처음에 가졌었던 왕을 뽑는 그런 어떤 전통을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그 전통을 바꾸지 않고 그냥 이어가는 어떤 그런 아프리카만의 독특한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계속 전통을 이어가려고 하고 그거를 계속 문화에 남겨놓고 있잖아요. 아직도 사실은 그런 사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보니까 이게 보통 그 아프리카 하면 우리는 부정적으로 했을 때 되게 미개하고 주술적이고 미신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비튼 것 같아 이게 긍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티찰라가 왕이 계승식 할 때 사람들 갑자기 막 이렇게 물 앞에서 이 의식하다가 손을 착 미니까 물이 갈라졌나요? 그러면서 딱 나오잖아. 되게 멋있게. 근데 나와 가지고는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하는데 이 환영하는 모습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막 춤추는 모습 있잖아요. 보면서 야 진짜 엄청난 기계 문명, 첨단 문명과 그리고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매우 토속적인 이런 춤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되게 토속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나 되게 특이했거든요, 그게. 근데 그게 저는 되게 오히려 나쁘게 보이는 것보다는 좀 괜찮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맞아요. 네. 전통을 살리려는 거를 그러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자기네 가지고 있는 전통을 과학 문명에 완전히 뒤집어 씌우지 않겠다. 거기에 이렇게 인류의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역사를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다양하게 고정돼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죽이지 않겠다. 이게 네. 아무리 뭐 서구적이고 비서구적이다 따지다 하더라도 마블 자체가 이미 미국 거니까. 그러니까 네. 마블에서는 캡틴 아메리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캡틴 아메리카는 거의 뭐 도덕 교과서 같은 사람이에요. 되게 고지식하고. 근데 아이언맨은 고지식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둘이 갈등이 많은데 내가 지금 호크아이 만화책 보고 있는데 여기서 호크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캡틴 아메리카 옆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그런 사람이니까. 근데 이 티찰라 블랙팬서가 그런 캐릭터예요.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실제로 만화 봐도 되게 올바른 사람, 되게 바른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가 삼촌 죽인 거에 대해서 못 견뎌하잖아요. 그런 게 반영된 것 같아요. 전통을 중시하고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싫어할 수도 있는데 아프리카형 캡틴 아메리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캡틴 아메리카도 되게 전통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과거를. 근데 아이언맨은 미래를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 싸움은 과거와 미래의 싸움이라고 보통 보는데 이 티찰라도 사실은 과거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 근데 이 영화에서 마지막에 이제 미래로 나가는 거지. 오히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설정이 하여튼 되게 좋았어요. 네. 근데 이것도 지금 이 마블 그 영화 중에 좀 특이한 점이 이 영화가 그 전에 나오는 그 히어로들은 그 존재 자체가 단독으로 히어로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와카탄의 그 왕을 뽑는 게 싸워서 이기던지 이렇게 해서 왕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틀은 예를 들면 다른 거는 뭐 그 뭐죠 배트맨, 슈퍼맨, 캡틴 아메리카 이거는 주인공하고 매칭이 돼 있는 건데 이거는 그 왕이라는 게 싸움을 통해서 이기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그 와카탄에서 그 히어로가 되는 거야. 힘을 또 그 허브를 먹고 나면 힘이 생기고 그 금속 외계에서 온 그 금속 그러네. 물질의 영향으로 내가 슈트를 입고 그 껍데기만 존재하는 거고 영웅에 그거를 계속 본체가 대체해 나갈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서 이건 좀 독특하더라고. 근데 되게 본체가 대체한다. 아, 본체가 됐습니다. 근데 되게 처음에 내가 조금 약간 좀 애매했던 게 왕이 되는 과정이 다른 역대 히어로 무비 중에 개연성이나 이런 게 되게 약하게 그냥 싸워서 그냥 싸움도 봐도 뭐 극적인 싸움이 아니라 그냥 동네 자치기 하는 싸움 같은. 뭔가 감독이 의미하는 게 다른 게 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그래서 영화 좀 중간에서도 계속 왕이 바뀌고 네. 맞아요. 언제든 쉽게 바뀔 수 있는 그 히어로 자체가 계속 영속하는 게 그 단독 1인칭이 아니라 다인칭 구조에서 계속 그냥 가면만 계속 바꿔 쓰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정치 제도를 갖다가 약간 음. 지금 현재 정치 제도를 갖다가 약간 뭐 비꼬아서 이렇게 녹여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잖아요. 어떻게든 바뀌는데 지금도 보면 선거에 의해서 바뀌는 것 같다가 지금 이 영화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 비꼬아서 설명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인공이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으니까 그 시점 자체가 그 인물에 포커스가 안 되고 그 블랙팬서라는 그런 그 가면에 집중하게 되는 거야. 그 껍데기 계속 집중하게 되니까 그 애착은 안 생기는, 애착은 안 생기더라고. 주인공에 대한 애착이 안 생기고 보통은 그 배트맨 같은 경우는 시리즈물로 사람이 좀 바뀌었었죠. 배트맨 같은 경우도 주인공들이. 주인공은 바뀌어도 같은 다 브루스 웨인이죠. 그렇죠. 같은 인물인데 배역이 바뀐 바뀐 거지만. 그치. 그건 리부트 했으니까. 네, 근데 이거는 주인공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 역할이 바뀌는 게 아니라 주인공의 그 인물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근데 사실 마블 보면은 느낌이 좀 이 다르더라고. 블랙팬서도 내가 알기로는 1대 블랙팬서, 뭐 2대 블랙팬서 나오는 것처럼 근데 캡틴 아메리카도 나이 바뀌어요. 아, 이 로저스가 아니고 오늘 쿠키 영상에 마지막에 나온 사람 있죠. 이 백인 윈터솔저. 윈터 솔저. 제가 캡틴 아메리카가 또 돼요. 아. 그리고 호크아이도 호크아이 1대 2대 그리고 배트맨도 나중에 그 아들이 배트맨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건 있긴 해요. 그래도 이건 독특하죠 사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두 가지가 있어요. 되게 독특하고 좋으면서도 나쁘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연성이 너무 약하니까 이 영화에 이렇게 정말 첨단 기술의 대단한 나라가 아니 갑자기 정말 득보잡아냐 모르는 애가 와갖고 싸움 잘하는 애가 나 왕족이다 한번 붙자 해서 이기니까 왕이 돼버렸어. 근데 그거를 왕실 모든 군대를 관장하는 장군부터 시작해서 다 인정을 해. 이게 말이 돼? 이러면 권력이 싸움 못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나라는 싸움을 잘하는 게 결국은 왕권을 질 수 있는 그러니까 왕족이라는 혈통과 힘밖에 없는 거야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현재 지금 보면은 어떤 나라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죠 탄핵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권력을 갖다가 이렇게 절대 권력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그거 갖다 약간 빗대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누구나 이 권력이 부패하거나 어떤 지금 아까 그 상황에서는 그게 아니었지만은 절대 권력은 없고 어쨌든 어떤 정해진 규칙이 해가지고 권력은 바뀔 수 있다는 걸 갖다 이렇게 그냥 비틀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그렇게 해석이 되면 참 좋은 건데 권력은 바뀔 수 있다고 해석이 되면 좋은 건데 결과적으로는 힘이라는 그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세상을 여기 치지 마세요. 아, 소리 들어가요. 뭐 이게 그 연장선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그 인물이 블랙팬서가 되는 인물이 결국에는 힘을 통해서 그 자기가 어떤 히어로가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게 아프리카가 갖고 있는 그 비문명화된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미성숙한 그걸 뭐라고 하죠? 그 속되게 말하면 미개한 하도 기침해 못 들었어요. 응, 저 신경 쓰느라고 네, 나가서 네. 미개한 네. 문명에서의 영웅의 탄생 자체가 되게 단순하다는 거지. 스토리가 영화 전반에 이렇게 녹아있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 영화 감독을 조회를 해보니까 영화 감독이 흑인이더라고요. 그 라이언 쿠글러라고 해서
이분이 만든 영화들을 보니까는 대부분 흑인의 인권이나 흑인의 그 사회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그 고발 같은 영화 이런 내용의 영화들을 많이 만드시는 분이라 이것도 그런 취지에서 흑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 그 흑인의 그 인권에 대해서 그 마블에 녹여서 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왜 자꾸 웃으세요? 없어. 참. 저는 이제 흑인 주인공이 된 영화 되게 많아요. 많은데 이번 영화 되게 특이했던 점은 어쨌든 이렇게 서양의 어떤 백인들이 주로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에서 흑인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거랑 흑인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 흑인들만의 그런 영화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는 되게 처음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흑인 영화들이 있지만 이거는 이제 영웅물이고 마블에서 제작한 거고 어쨌든 그런 어벤져스 같은 그런 이게 뭐라 그러지? 판타지 액션 그런 물에서 이렇게 이런 종류의 영화에서 이런 흑인이 정말 중심이 되는 영화는 정말 처음이었고 그래서 되게 좀 새롭게 봤어요. 왜냐면은 영화 자체 내에서 흑인 중심의 문화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잘 믹스하고 조화롭게 현대사회랑 과학이 어떻게 그 안에 스며드는지 그런 것도 막 볼 수 있어서 되게 다이나믹하고 재밌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기존의 히어로물이나 이제 블록버스터 보면은 이렇게 보통 영화를 이렇게 보러 갈 때 그냥 킬링타임용으로 그냥 즐기러 가는 영화 대부분이고 마블 시리즈도 대부분 그런 위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번 영화는 좀 현대사회 문제를 갖다가 좀 주제로 좀 삼은 것 같아요. 그 이제 그냥 마블 시리즈 같지 않은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연스럽게 서로 보면서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그런 것들 중심으로 각자 자연스럽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영화 보면서 제가 들었던 의문은 우선 전 되게 좋았던 게 이게 지금까지는 서구인이 바라보는 뭐 아프리카, 서구인이 바라보는 아시아로 아시아를 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면은 이게 서구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동양이란 말이에요. 뭐 중동 쪽 그쪽이지만 근데 이게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되게 부정적인 의미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오리엔탈리즘이라고 썼거든요. 누구죠? 에드워드 사이드인가? 에드워드 사이드? 하여간 그랬는데 이 영화는 그런 느낌은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문화 그리고 아프리카의 문화, 뭐 아프리카의 그런 우리가 아프리카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주술적인 요소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부정적으로 그린 게 아니고 그거를 잘 접목해가지고 만든 히어로물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제가 하나 드는 의문은 이것도 과연 맞는 걸까? 아프리카 사람이 봤을 때 저거 진짜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의 이런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정신을 잘 녹여갖고 만든 히어로물이다. 기존의 아이언맨이라든가 뭐 헐크라든가 캡틴 아메리카하고 다르다. 그렇게 봤을지 모르겠는데 저런 그냥 외부자의 입장에서 되게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확실히 캡틴 아메리카나 아이언맨하고는 완전히 다른 아프리카만의 독특함이 있다고 느껴졌는데 진짜로 아프리카 사람은 어떻게 느꼈는지 이 영화에 나오는 케냐 사람이라든가 그 여친이 케냐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티찰라를 소개할 때 나이지리아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목소리 안 들리죠? 그래서 저는 이 아프리카 사람은 어땠는지 그게 궁금해요. 말씀하고 계시면 제가 할게요. 목소리가 안 들려요? 내 거만 네, 얘기해보세요. 제가 느끼기에 이 영화의 좀 인상적인 장면은 보통 보면 이 과학의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는 문명 수준이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정치 제도나 사회 문화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우리 역사를 봤을 때. 근데 왕을 갖다 네, 와치용 영화 살롱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개봉 영화 살롱 해서
지난주 목요일에 개봉했던 블랙팬더 보고 왔습니다. 지난주 봤어야 되는데 블랙팬서 블랙팬서 보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목요일날 봤어야 되는데 수요일날 봤어야 되는데 수요일에 흥보받고 재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블랙팬서를 보고 왔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막 보고 왔기 때문에 사실 영화에 대한 정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히 각자 느낀 느낌을 편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혹시 들으시는 분들이 내용과 많이 다르다 이런 거에 너무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각자 느낀 처음 보는 사람이 느낀 감정 이런 것들을 나누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작하기 전에 국장님이 우리 1분 스토리를 전하고 지난주에는 스토리 10분의 1도 못 전하고 끝냈거든요. 오늘 한번 시작하도록 하죠. 도전 이제 시작하면 시작하세요. 지난주 10분 했어요? 네. 원래 1분 아니면 1분 2분으로 늘려준다 그랬는데 늘려야 되는데 짧게 했다고? 아니요. 아니요. 지난주 1분 해보니까 응. 너무 빨리 끝나더라고요. 아, 그래도 1분 안에. 그래서 2분 해준다 그랬는데 오늘 준비가 안 됐대요. 1분 하래요 또. 네, 그럼 그래서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방송에서는 소리 괜찮아요? 저 방송 안 듣고 있는데요. 아니, 아니 이게 되게 2초 느려서 아니 그 소리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보면 돼요. 소리가 잠깐 튀어볼게요. 그래서 2분 해준다 그랬는데 깔끔하게 들어가네요. 잠깐.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비. 준비. 타이머 돌아갑니다. 시작. 예, 마블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여러 영화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뭐 그 어벤져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마블 코믹스에서 만든 만화로 이제 하는 영화들이 있었어요. 근데 특별하게 이번에는 흑인이 중심으로 하는 정말 백인이 마치 이렇게 뒤에서 배경으로 나오는 이런 영화는 정말 처음인 듯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아프리카의 되게 신비한 나라, 그러니까 아무도 알려지지 않은 세상에 그 예전에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초능력을 가진 힘 있는 부족의 어떤 한 사람이 그 왕으로 5개의 부족 중에 끝났습니다. 아니 우리 30초부터 얘기해주지. 우리 영화 짤롱 수준이 이렇습니다. 아니 저거를 하면은 저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저거? 어떤 거요? 저 60초를 넘어가면 문제가 돼요? 아니요. 그래서 정한 거예요. 그냥 말을 오래 하니까 오래 하지 말라고. 아, 역시 근데 60초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다음부터 진짜 2분으로. 짧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큰 것만 하면 되죠. 막 왜 해석을 해? 해석을 너무 많이 했어. 그러니까. 그러면 아주 짧게 끝났어요. 와칸다 왕국의 여러분 내용은 네이버를 참조하시고요. 그냥 우리는 동물 전제로 내용을 다 얘기하니까 보시지 않은 분들은 제 방송을 듣지 않으시면 좋을 것 진짜 너무 같습니다. 심했다. 스포일러가 다 완전히 포함되어 있는 방송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블랙팬서 보고 왔는데 각자 보고 온 느낌을 그냥 간단하게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고 사실 제가 마블을 좋아하니까 어떻게 만들까 또 매 영화마다 좋진 않았거든요. 헐크 같은 건 되게 별로였어요. 근데 또 아이언맨이 워낙 성공을 해갖고 모든 영화가 좀 아이언맨 중심으로 간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보고 놀란 게 기존의 마블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마블과 전혀 관계없는 이 아프리카 영웅을 히어로로 만든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블의 영향을 안 받은 그런 면에서 되게 신선했고 좋았다.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저는 뭐 마블 영화를 뭐 좋아하거나 즐겨보는 편은 아니라 그 이제 그 와치형 모임 하면서 제가 이제 몇 번 보게 됐는데 이제 제가 그 히어로 무비에서 대부분 출연하는 배우들이 백인 위주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그 히어로 무비에는 흑인을 주인공으로 해서 만든 최초의 맞아요. 맞아요. 최초의 마블 영화 같아요. 그래서 보는 내내 되게 흑인의 냄새, 흑인의 문화와 흑인의 그 사상과 흑인의 인권에 대한 그런 색깔이